자, 7월 27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밤 10시 한 반 가까이 됐는데요. 아까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요, 2, 3일 전에 사실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다가 제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릴 걸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영상을 좀 올려드렸으면 그래도 조금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전기차 관련주들 또 조금 이렇게 자극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냥 뒤늦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 올려드린 목적은요, 일단 에코프로 BM 그 실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좀 실적을 너무 안 보고 그냥 시장의 그 어떤 폭발적인 추세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좀 오늘 제가 그 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또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그 영상을 제가 참고로 올려드린 거고요. 그 영상은 이미 2, 3일 전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실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영상 앞에 거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미 이제 주가는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살짝 넘기면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에코프로는 일단 150 정도는 일단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대신 150 정도에서 한번 끊어 주십시오.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주식이 계속 올라만 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200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못 팔 수도 있죠. 그죠? 네. 아마 좋은 경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너무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터지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그게 바로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강한 시세가 들어왔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한 파동이 끝났죠. 눌림받고 다시 하나, 둘, 셋 해서 주봉상 다시 새로운 오파가 다시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긴 꼬리를 만들면서 드디어 음봉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저점은요, 어디라고 우리가 지금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코프로가 이번 고점을 한번 넘어간다라는 전제를 단다면요, 밀려봤자 일단 요 정도 80 한 2만 원 정도 요 정도에서 좀 멈출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또 중간에 월봉을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한 요 정도 82만 원 정도 돼 보이는데, 월봉의 5일선이요 또 56만원, 70만원, 그럼 80 한 5만원, 그죠? 56만원, 70만원, 85만원 정도. 자, 월봉의 5일선은 아마 다음 달에는 뭐 정확하게 계산은 제가 안 해봐 대충 해봤습니다만 한 85만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월봉의 5일선은. 그래서 월봉의 5일선은 85만원 정도도 일단 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아까도 제가 아는 지인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중에 잠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배터리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은요, 지금 한번 크게 한번 맞았잖아요. 한 번, 두 번 맞았잖아요. 내일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음봉을 하나 맞아버리면, 이렇게 큰 음봉을 하나 맞으면요, 그때가 저는 저점이 가격적으로는 좀 저점이 놓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음봉을 맞으면요. 또는 내일 아마 약한 반등을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약한 반등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아침에 눌러졌다가 그러다가도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이 음봉이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음봉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만들어지면, 중간에 양봉이 있다 하더라도요, 만들어지면 비로소 가격적인 바닥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적인 바닥이 일단 나오게 되면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물린 개인들이나 여러 세력들이 여러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고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당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팔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다시 주가를 급등시켜서 그분들이 팔 수 있게끔 기회를 주지는 않겠죠. 이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이 많이 있다면요. 아마도 그 세력들은요. 한 번 더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격적인 조정 이후에는 아마 저는 일정 부분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물론 하락하는 과정에서 또 손절하는 개인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또 그런 분들은 충분한 가격 조정을 한 번 더 줄 것이고요. 또 손절 물량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충분히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만들면서 지치게 만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해서 다시 올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밑에서 물량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충분히 지치게 만든 다음에 물량을 어느 정도 자기들도 계산을 다 하겠죠. 자기들이 현재 보유한 물량과 그 다음에 시중에 도는 물량 뭐 다 체크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도 뭐 계산하는 뭐 25%든 30%든 40%든 거기서 물량이 개인들 물량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그때 다시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는 한번 큰 시세가 깨졌기 때문에요. 이제는 주도주에서 완전히 일단 단기적으로 탈락이 됐고요. 오늘 역시 전기차가 무너지니까 반도체주가 바로 그 바톤을 이어받았죠. 그죠? DDR5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주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자, 전기차주는 가격 조정 한 번만 더 거치고 나면요, 옆으로 기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요, 제가 2023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전기차 보급률이 한 9%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이 8% 정도요. 그 다음에 유럽이 전기차 보급률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전기차 보급률이 약 7% 정도 되더라고요. 중국은 20% 정도 되고 중국은 일단 빼고요. 자, 그러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의 전기차 보급률의 대충 평균이 대충 한 8%에서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보급률은 지금 문제가 계산하기 어려운 게 이 보급률이 1년에 얼마 정도 보급이 되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현재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년에 최소한 한 5% 이상은 또는 5에서 10% 정도는 이 보급률이 늘어나지 않을까 1년 정도 하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5를 잡으면요. 5를 잡으면 10, 15, 20. 자, 지금 현재 10%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앞으로 한 4년만 있으면 전기차 보급률이 30%가 될 것이고요. 왜 제가 30%를 기준으로 잡냐면은 전기차 보급률이 30% 정도 되면 그 관련 주가들은 고점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을 맞춘다면 일단 30% 정도 되려면 1년에 5%씩 보급률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1년에 10%씩 증가하는지 아니면 15%씩 증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5%는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1년에 한 10%씩 전기차 보급률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만약 그런 추세로 간다면 30%가 된다면 한 22년 정도는 좀 남았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가 이 전고점을 한 번 더 넘기려면요, 제 생각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길면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물론 주가가 만약에 1년 6개월 2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음봉을 맞고요. 그 다음에 횡보한 이후에 박스권 횡보한 다음에 물량을 흡수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우상향은 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이 고점을 넘기는 거, 이번 고점을 넘기는 과정은 앞으로 한 1년 6개월, 빠르면 1년 6개월 정도, 1년 5개월, 6개월 정도면은 문제는 전기차 보급률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가 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기간을 보려고 그러면요. 그래서 제 생각에 1년 6개월, 길어봤자 2년 안에 이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고점은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58만원을 찍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 목표가는 70만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58만원 정도면 70만원이 되려고 그러면요, 대략 20% 정도, 이번 고점에서 20% 정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본다면
에코프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요. 154만 원이니까 대충 15만 원 잡고 한 3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184만 원 정도면 고점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200원 좀 넘기기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간은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보급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에코프로의 실적이 가파른 성장에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한 최소한 1년은 제가 보기에는 좀 걸리지 않을까. 이 고점을 넘기려고 그러면 최소한. 저는 1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주가는 이제 조금씩 뭐 기간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 계단식으로 조금씩 상승합니다. 단지 이 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이 1년 6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참고로만 하십시오. 자, 근데 참 아쉽죠, 그죠? 150 정도 왔으면 이제 고점에서 20%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좀 아쉽죠. 중간에 한번 150 정도에서 잘라주셔서 150만을 분명히 넘기고 이번에 무너졌거든요. 153만 9천이잖아요, 그죠? 150 근처에서 한번 잘라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참 들었는데 좀 아쉽죠. 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은 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추세는 한번 깨졌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수가 있고요. 또 뭐 어쩌면 또 생각보다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 기간 자체가. 그죠?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보급률이 얼마나 빨라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10% 정도 잡으면 뭐 1년에 15%씩 보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보급률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일단 보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내가 1000만원어치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000만원어치를요, 이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이번에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손실률이요, 뭐 지금 보기에는 뭐 벌써 최소한 30% 정도에서 40% 정도 손실을 본 분이 많고요. 40% 정도 손실이 있으시다면은 1000만원을 투자해서 내가 지금 손절을 하게 되면 600밖에 남지가 않는데, 그죠? 또는 500밖에 남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 손실 보면은, 그럼 내 계좌 돈이 절반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 반토막 가지고 다시 다른 종목을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이 1000만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0만에서 500이 계좌 반토막이 났는데 다시 1000만이 되려고 그러면 몇 프로 해야 됩니까? 100% 또 올라야 돼. 다른 종목에서 100% 먹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100%가 마음같이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것도 하루아침 만에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손절을 하게 되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라서 여러분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저는 하락이 여러 개 있지만요, 만약에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적어도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면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손절을 확정 짓지 마시고요. 물려 있더라도 그냥 시간을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은 경험 하셨다라 보시고, 결국에는 이번 고점 한번 넘길 수 있으니까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라 보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184만 원 정도, 에코프로는 184만 원, 에코프로 BM은 한 70만 원 정도를 저는 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아니면 1년 5개월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점까지, 이게 이 고점 도달하는 시간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점 도달하는 시간까지를요. 자, 오늘 일부 종목들은 저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종목들은 또 일부 종목들은 시장이 물론 뭐 내일은 나스닥 선물이 좋으니까 내일은 좀 반등을 줄 수 있게, 오늘도 반등이 들어왔지만 당분간 8월달 앞으로 한 1주 2주 정도는요, 제 생각에는 조금 좀 울퉁불퉁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를 듯 하다가도 갑자기 밀려버리고, 그렇게 좀 울퉁불퉁하는 시장이 열릴 수 있고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저는 주가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을 다시 시작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이 종목도 보시면 일단 일봉상의 추세선을 지난번에 타치를 했거든요. 어제하고 오늘 연속으로요. 그래서 일봉상의 추세에서는 일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고요. 14만 한 5천원 6천원 정도 되는 자리였는데, 14만 5천 6천 맞나요? 네네. 잠깐 보시죠.
네, 맞습니다. 14만 500원 정도 맞죠, 그죠? 네네. 그 정도 왔기 때문에 일단 뭐 14만 800원이면은 14만 500원 정도니까 500원 정도, 400원 정도가 14만 400원 정도가 지금 터치선이거든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상의 추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좀 만약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면 주봉상의 추세에서는 대략 14만 100원, 200원, 14만 1000원, 14만 원 초반대까지도 만약에 시장이 좀 울퉁불퉁해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시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 시스템 기준으로 한 14만 원 초반대 오면 그때는 비로소 안심하고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보조지표도 조금 좀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일봉은 좀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일봉도 다시 한번 더 눌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시장이 좀 내려올 수도 있겠다. 울퉁불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시스템을 꼭 매수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 시스템은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시스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심텍 같은 종목들은 보시면 오늘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거의 어제 저점 이런 정도에서 거의 저점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기관들이 강력하게 들어왔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내일은 모레든 다시 눌러지겠지만요. 눌러지더라도 이 저점을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요. 14만 아까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만은 오늘 저점이 14,510원이잖아요. 14,000 아까 400원, 450원 정도 아까 저 추세선 하단부였거든요. 14,400원 정도에서 빠져봤자 14,100원, 200원이니까요. 불과해봤자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자, 그 정도라면 심텍 같은 종목 오늘 6%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울퉁불퉁한 과정을 겪으면서 또 일부 종목은 조금 저점을 깰 수도 있고 그래 보입니다. 자, 오늘 DDR5 관련주가 전기차가 숨은고르기 하면서 TLB라든지 이런 종목들 가격적으로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고 파동성으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요. 수급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래서 이런 DDR5 반도체 관련주들은요. 뭐 이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주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한번 추세를 타면 얘들이 쭉 또 올라가겠죠. 그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물론 뭐 계단식으로 가긴 가겠지만 한번 가더라도요. 또 어느 순간 또 깊게 눌러질 수도 있고 반도체는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잘 연결해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좀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심텍을 제가 예를 들어봤죠. 심텍도 그냥 단순하게 들고만 있으면 한 48,000원 정도까지는 한 5만원 근처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나라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에서 큰 차이가 많이 30-40%밖에 상승률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시스템 저는 개인적으로 대략 한 21,000원 정도면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봤자 한 40%거든요. 최대 고점입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물론 뭐 울퉁불퉁한 과정을 1, 2주, 2, 3주 거치고 나면 다시 시장은 이제 추세 상승을 쭉 올라가겠지만요. 올라가더라도 저는 올해까지 뭐 그 시기를 봐야겠죠. 하나 시스템 27,000원이라든지 심텍이 48,000원, 뭐 5만원 근처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가격도 봐야 되고요. 그때 수급도 봐야 되고 또 다 미국 시장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 정도 가격이면 시장이 고점이 나오니까 그 시기는 저는 내년 한 3월 정도 보고 있는데 어쩌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때 가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랄까요? 저한테 가격을 묻는 지인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죠. 제가 이 종목을 다루는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내릴게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내일은 음봉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작은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밑에서 저기 갭 하락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음봉이 나와오면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지금 37만 6,500원이지만요. 35만 원 정도에서 한번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좀 심하게 빠지면 32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만 원은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죠? 예전에 제가 에코포리온 설명드릴 때 42만 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35만 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받아서 48만 원까지 끌고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댓글에 보시면은 만약에 4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오지 않고 그 전에 멈춰지고 돌았으면 48만 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8만 원이 아니고 58만 원까지 가버렸거든요. 정말 진짜 엄청났었습니다. 이 상승의 폭이. 그죠? 자, 모든 힘을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고점 58만 4천을 한번 넘기기는 넘기겠지만 언젠가는 크게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70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과해봤자 58만 4천, 58만 원 기준에 20%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점에 물르신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또 1년을 뭐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1년이나 1년 반은요 최고점 70만 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가격 조정 끝나면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계단식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버텨야죠. 손실 확정 지어버리면 다른 데 가서 또 돈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하나 시스템 같은 건 최고 앞으로 40%밖에 상승 여력이 남지 않았는데요. 뭐 제 생각입니다. 더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심택도 뭐 48,000원 5만원이면 불과해도 한 40%밖에 안 남았는데 싶은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고 가는 게 맞다. 손실 확정 짓지 말자. 손실을 확정 짓고 딴 데 가서 먹고 만회를 하고 다시 들어와야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분간은 좀 이런 종목들은 좀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아직 들어가지 마십시오. 바닥 확인 아직 안 됐으니까 바닥 확인될 때가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심택이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바닥을 찍었다. 만약에 눌림목이 더 내일이든 모레든 들어올 수 있다면 들어오면 그때는 좀 저점 매수 기회를 한번 보시고요. 시장은 조금 더 울퉁불퉁한 기간이 한 1주 2주 정도 남아 있다는 울퉁불퉁하다는 기간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체크하셔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 들어가셔도 될 듯 합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